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관제인의 업무 중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제인의 대응.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결연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론적인 얘기가 나와 있죠. 본래 쌍방 채무 사이에 법률적, 경제적으로 결연 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 채무를 상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쌍무계약이 과연 뭐냐? 가장 쉽게 생각해보니까 매매입니다. 매매. 부동산을 넘겨주고 등기를 넘겨오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이런 경우가 중간에 아파트 분양을 예를 들면 분양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다가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소비자인 매수인이 수분양자가 파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행사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상정을 했을 때 일단 이해하기 쉽게 매수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잔금을 관제인을 잔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해지하고 기존에 들어갔던 돈만 반환받은 게 나은지를 형량을 해서 이행을 청구할지 해제를 선택할지, 그런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파산관제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에 대해서 이행을 제공하고 잔금을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양회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오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는 금전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죠. 재단 채권으로 먼저 변제해 줘야죠. 자기는 아파트만 갖고 돈은 파산 채권으로 하면 상대방이 큰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도 있죠. 파산재단에 지금 아무런 돈이 없어요. 잔금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해지를 하고 남은 돈, 이미 들어간 돈, 분양대금에 대한 기존에 들어간 돈을 파산관제인이 이제 환수를 할 수 있죠. 그때 상대방이 이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를 해라. 이게 법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반대급부의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 파산 절차 개시 전에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 일부 이행을 한 경우에 파산관제인 해제를 선택한 때는, 예를 들어서 파산관제인이 이제 아파트를 받지 않고 돈만 받겠다. 그래서 해제를 한 때는 일부 이행의 부분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 예를 들어서 파산관제인이 이제 해제를 선택을 했어요. 잔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에게는 기존에 들어간 계약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고, 상대방이 만약에 상대방은 분양권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서 시행사한테 다시 넘겨줘야 되죠.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어떤 일종의 환치권이죠.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 시행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대금을 다 쓰고 자기네들은 분양권, 아파트 편이 안 갖고 있을 때 일부 이행에 의해 채무자가 받은 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 분양회사에 내 돈을, 분양대금이나 이런 거를 재단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30조 제2항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그 파산재단, 시행사의 부당이득을 막고 일방 당사자의 파산이라고 하는 어떤 유책사에 없는 사실에게 해제된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배려한 것이죠. 상대방은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나는 돈을 못 받는다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행 쌍무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전형적인 게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과정을 매도인 매수인 각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케이스를 하다 보면 이 반대급부가 뭐 파산자들이 현존하는 때 아닌 때 그다음에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냐 이건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뭐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파산관진이 선택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효과,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파산관진이 335조의 미행 쌍무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제된 계약 해제의 위약금 약정이 몰취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분양받을 때 이게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 판결은 파산관제인이 법 33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이는 채무자의 규칙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335조 해제의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행사 아파트 분양회사에서는 위약금 몰취 조항에 따라서 그 약정서상 이거에 대한 어떤 손해는 뭐 어쩔 수 없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시행사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미행 쌍무계에 미치는 영향.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 돈 다 내고 하는 게 아니죠. 계약금 정도는 내고 뭐 계약금조차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중도금 잔금 다 대출 받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대출 받은 거를 근저당을 설정해 주죠. 이럴 때 이제 3자 협약으로 종종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이에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획의 해제해짐에 따라 입주예정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변환하여 할 경우에는 은행과 사전협의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시행사에 대한 위약금에 우선하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성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임의적인 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여기 판례가 나오죠. 중앙지법원 판례. 시행자가 파산관제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통지 및 분양대금 반환 요청을 받은 뒤 업무협약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은행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한테 줘야 됩니다. 이때 은행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와 상계.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된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 납부한 중도금 이자 대납금액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파산관제인이 상대방에 대한 반환 채권과 대등해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흔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즉 서울고등법원 시행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금액 반환 채권은 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가능하고 422조 제1호의 상계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